요새 오늘도 아침에 아침 방송에서 한 가지는 그러니까 전도경에서 그 고해 가라앉음 그 부분 어머님 네, 공감되는 얘기지? 아니 나는 그걸 계속 우리가 뭡니까 무상계에서 떼사 못 봐서 그래서 이제 무상에 가라앉음만 얘기를 했잖아. 네. 뭐 물론 이제 무상에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고가 생겨나지 않는 락이다 이랬는데 그 부분을 고에 가라앉음이라고 직접 발견이 된 거지. 그리고 상유다니까야는 오늘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 뒤에 부분 못 들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보면 야마라는 말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뭐 야마로까 이러면 이제 죽음의 영역 뭐 이런. 근데 오늘 그 인색경에서는 지옥과 축생과 야마의 세상 그리고 아니면 가난한 인간 그리고 선업을 지으면 하늘 아니면 부유한 인간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 야마로카가 그 태어남의 자리에서 아귀를 직접 지시하는 그거가 확인이 됐어. 그래서 이제 일단 좁은 의미로는 야마의 세상이 그 아귀 세상이다. 근데 넓은 의미로 뭐 악처 전체를 말하는지 요거는 우리가 더 좀 살펴보자. 그런데 일단 야마로카라는 말로 아귀의 영역을 지시하는 이제 그건 하나 보았다. 안녕하세요, 송보부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근데 그 우리 야마가 그 욕계 하늘 중에 하나 아닌가요? 야마.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의 영역이라고 할 때는 야마, 하늘을 말할 때는 야마, 장음과 단음의 차이가 있어. 근데 이제 보통 그거를 헷갈려가지고 세 번째 욕계의 세 번째 하늘 야마 대왕 이거랑 그 죽음의 영역 이거를 이제 야마를 같이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이제 완전히 구분해야 되고 오늘 볼 때 이제 아귀의 영역을 야마로카라고 표현한 이걸로 볼 때는 이제 완전한 차이를 볼 수 있지. 그 부분이 오늘 아침 공부에서 좀 특별했던 것 같아. 근데 똑같이 읽어도 그는 스님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 보여요. 안 거의 보여요. 뭐 그러니까 이제 원전이 중요한 거고 그렇지. 자 일단 뭐 시간이 되었네. 송부부님 저기 오시기 전까지 우리 뭐 오늘 아침 방송한 거 같이 좀 이야기하는 중이었어요. 그래.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거 잠깐 좀 뒤집어 보고요. 자, 지난주에는 심도, 식도, 몸과 함께 작용하는 상태를 지시할 때는 의라고 한다는 마음의 동질성 위에서의 차별성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이때 인식의 통합자는 몸과 함께하는 작용 상태로의 의라는 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안식 내지 의식을 포괄하는 식온입니다. 인식을 삶의 골격과 질 그리고 인식의 범위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였는데 1. 내입처는 식과 근이 함께한 인식 주관이어서 근은 외입처의 정보를 가져와 식에 전달하고 식은 그 정보를 분별해 아는 일, 즉 인식하는 구조이고 2. 몸이 삶의 골격의 측면에서 의와 함께하고 질의 측면에서 상과 함께하는 구조이며 3. 인식은 객관인 외입처를 내입처와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함께하여 알고 경험하는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좀 자세히 알아보았고요. 자, 오늘은
뭐 교재에 의해서 이어지는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 19쪽 아래에 보면 4 이외의 인식에서 주목할 점이라고 정리했어요. 우리가 지금 인식을 뭐 이런 그 골격의 측면과 질의 측면으로 설명을 했는데 뭐 그 외에 인식과 관련해서 주목할 주제들이 몇 가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첫 번째가 식과 암이라는 건데 송거부님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인 것 같아요. 자, 식, 윈야나와 암, 지, 냐나. 식은 앓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 이랬어요. 요거 이제 대략적 의미가 뭐냐 하면 송거부님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알미라는 거가 있는데 인간한테는 알미라는 자체도 있지만 이렇게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생겨나는 거는 단순한 알미 아니고 앓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다 라는 요 부분이 기계가 따라오지 못하는 극복하지 못하는 주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일단 두 개의 단어로 봐야 합니다. 원어로 보면 니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게 발음이 니아나 이렇게 되는데 요게 니아나 요 N 위에 물결 무늬가 있으면 그게 A가 붙을 때 니아라고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니아나인데 요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알미예요. 그래서 한자로 쓰면 알지자.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뭐 암과 봄, 그래서 지견에서 지견 이럴 때 니아나, 가사나 이렇게 이제 암과 봄 이런 의미로 제일 많이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요 니아나라는 말 그대로에다가 접두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라는 접두사가 붙는데 발음 때문에 냐가 하나 더 붙어서 이렇게 되면 윈냐나 이런 발음이 되고 이게 식이라고 하는 말이죠. 뭐 마음 중에 인식하는 마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냐나와 윈냐나를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뭐 사실 다른 설명은 없어요. 그냥 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용어니까. 그래서 볼 때 요 알미라는 것의 접두어로서 무슨 의미를 갖느냐.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아는데 안다라고 하면 니아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서 생겨날 것을 니아나가 생겨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윈냐나가 생겨난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거다라고 안다라는 거하고 내입처 외입처에 의해서 아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다라는 그러니까 앓을 몸통으로 하는 윈냐나 식이라는 마음이 생겨난다. 아마도 인공지능 기계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값을 인식할 때는 암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근데 인간에게는 그 앓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이것이 인간과 기계에 접근시킬 수 없는 차이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자, 기본적으로 그 내용입니다. 식은 앓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다. 교재 읽어보면요. 니아나는 말 그대로 알미고 접두사 위가 붙은 윈냐나는
냐나를 몸통으로 하는 마음입니다. 윈냐나는 위자나 띠띠 따스마 윈냐난 띠 우자띠 분별해서 안다고 해서 식이라고 불린다 라고 정의되는데 자나띠 알다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다의 결과인 암냐나와 아는 역할을 하는 자 윈냐나로 구별됩니다.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하죠. 아는 일의 결과인 암과 또 분별해서 안다라는 것의 주체로서 아는 역할을 하는 자로의 윈냐나. 요 차이가 가장 큰 차이죠. 예, 스님. 네.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네. 그러면 알을 몸통으로 하는 것을 자각하는 마음. 마음이 이제 윈냐나지 않습니까? 아니, 알을 몸통으로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게 윈냐나가 아니고 생겨나는 자체가 몸통은 알미고 거기에 생명력이 붙어가지고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거기가 지금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두 개를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뭐가 있지 않을까. 그건 이제 그 부분은 부처님의 설명에서는 조금 그 시각을 달리하는 게 일단 요거죠. 안 네이처가 새 네이처를 알면 기본적으로 알미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삶을 설명할 때는 그렇게 생겨나는 알미 단순한 아르마리 지식 요게 아니고 그 알을 그러니까 지식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 안식이 생긴다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이 말씀하시는 그 식에 대해서 뒤에서 이렇게 뭔가 볼 수 있는 요 말씀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사띠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이제 6가지로 보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요 식이라는 마음의 더 이면에서 바라보는 어떤 자, 말하자면 뭐 통합자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을 통제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요런 거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 대신에 마음이 사실은 마음이 단속되지 않으면 삶이 퇴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떤 형태로 마음을 보아가지고 제어하느냐 요런 것을 기능이라는 말로 사띠가 바로 내 마음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 경에서는 요게 눈 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띠라고 하는 요 기능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그 알통에 비유를 해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걸 팔에 견주면 뭐 어린아이도 태어날 때 팔을 갖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팔을 가지고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한다고. 그저 엄마 젖을 붙잡는 것밖에 뭐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아이가 성장을 하고 어찌어찌 하면 이제 팔에 알통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알통이 생기면 그 알통이 가지는 역할에 의해 가지고 이 팔이 일을 한다고. 더 무거운 것을 들을 수 있고 그럴 때에 요 알통이라고 하는 거를 이 알통은 팔이라고 부르지 않고 알통이라고 다른 이름을 가지니까 요건 팔이 아닌가? 생각해보면 알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것도 팔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 팔이 힘쓰여진 말하자면 팔이 그냥 뼈에 약간의 살만 있던 상태에서 근육 덩어리인 알통이라는 걸로 성장했잖아요. 요렇게 팔의 성장한 상태를 알통이라고 부른다고.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도 심이라고도 이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요런 마음에 일반적인 개념이 있고 그런 마음이
누군가 어떤 형태로든 제어되어 주지 않으면 삶이 퇴보한다고. 그러니까 인간도 못된 인간도 있고 더 낮은 뭐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지옥도 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을 단속할 것이냐? 마음이라고 하는 팔에서 알통이라고 하는 근육을 넣어가지고 알통의 힘으로 팔을 힘있게 할 거냐? 내 마음 안에 어떤 부분을 성장시켜가지고 마음을 힘있게 할 거냐? 요럴 때에 그 알통과도 같은 마음의 성장 부분을 이제 경은 기능이라고 하는데, 요 안근 이근하고는 조금 다르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 기능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부님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지켜보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표현이 마음 밖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설명은 그 마음이 기능이라는 걸로 힘이 써지는 거야. 마음 안에 알통이 생기는 거야. 그럴 때에 사띠라는 기능, 사띠라는 알통은 마음의 현재에 대해서 눈을 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켜보는 게 있지 않겠어요? 요거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 그 일을 하는데, 이게 마음과 다른 제3의 어떤 거 아니면 뭐 제7의 어떤 마음 이런 게 아니고 마음 자체의 알통과 같은 기능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자이거든. 이럴 때 사띠를 정의하는 게 사띠는 눈 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마음의 현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눈 뜨고 보는 거는 몸에 속한 안근이 하지만 내 안의 상태에 대해서 눈 뜨는 거, 요거는 사띠가 하는 일이거든. 이제 그런 식으로 사띠는 눈을 뜨고 지혜는 불을 비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그래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좀 더 포괄적으로 공부가 더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 식이라는 그 작용이 활동을 할 때에 사띠라는 그 활동이 같이 일어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그러니까 사띠를 성장시킨 사람은 마음이 작용을 할 때 사띠가 팔의 알통처럼 마음 안에 들어있는 알통으로의 사띠가 함께 작용을 해가지고 이 마음이 뭔가 잘못 행위하려고, 잘못 인식하고 잘못 행위할 때 사띠라는 마음의 성장 부분이 안 돼! 라고 단속을 해주는 거지. 그 일을. 그러면 처음에 이제 심의식을 할 때에 네. 심의식이 이제 그 3가지의 분류가 그 작용에 따라서 차별성이하고 동질성에서 3가지가 나누어지는데, 네네. 그러면 사띠가 또 제4의 동질성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심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말하자면 팔과 같다 이거야. 그런데 사띠, 사마디, 빤냐 이런 거는 이 팔에 알통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요 차이거든. 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마음, 그러니까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갖는 식이란 마음을 팔에 비유하면 이 식이 힘있게 삶을 사는 주관이 될 거냐, 힘 없이 삶을 사는 주관이 될 거냐. 근데 요런 점에서 팔의 알통이 얼마나 강하게 생겨났느냐, 이제 그 측면이니까 똑같은 식을 놓고 이 식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아니면 피동적으로 세상에 피동적으로 끌려가서 사느라고 퇴보하느냐, 요런 질적 측면에서 말하는 거고, 심의식 이거는 삶의 골격이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서브스탠스라는 거죠. 이게 기본 구조가 예를 들어서 우리 뼈처럼 이렇게 팔뼈, 다리뼈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심의식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힘이 생겨나는 것을 사띠라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이건 그러니까 쉽게 보자고요. 어린애는 팔에 알통이 없어서
팔은 있는데 팔로 일을 잘 못해. 그냥 살아가는 기본적으로 사는 일밖에 못하는데 이제 크고 운동을 하면 팔에 알통이 생겨가지고 이 팔을 가지고 무거운 걸 들고 검을 휘둘러서 전쟁을 하고 이러잖아요. 팔이라는 자체하고 팔 속에 들어있는 알통이라는 개념하고를 구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식이 있으면은 그 식을 하는 그 속의 한 조그마한 그 어떤 부분이 삿띠라는 그 자리가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 이거는 그 법부님이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그 어쩔 보면 법부님의 추론, 이 추론은 내려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경을 보자라고 할 때는 그 나의 추론에 경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대로 내가 접근해 가는 거거든요. 경이 설명하는 대로 경은 이렇게 식이라는 것을 팔에 비유한다면 삿띠라고 하는 것은 알통과 같은 것이어서 팔 안에서 운동을 통해서 알통을 생겨나게 하면 이 식이라는 마음이 힘 있는 식이 되는구나. 요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무언가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것으로 이렇게 참여해야 하는 추론을 하는 거는 안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자리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1 더하기 1을 한다 그러면 1하고 플러스 자리가 있고 또 1 또 자리가 있고 거울 자리가 있고 답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그러니까 이제 법부님 그 이야기가 이래 되는 거죠. 식이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욕탐이라는 것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이제 제 자리가 잡아지잖아요. 그럴 때에 삿띠라는 것도 자리가 잡아지죠. 삿띠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알통과 같은 것이어서 욕탐이 삶의 질정 요소로 참여하는데 이 욕탐의 질정 요소를 잘 관리하면 삶이 향상할 거다. 그래서 삿띠가 여기에 서가지고 욕탐을 제어한다. 요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되지.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식 안에서 삿띠를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요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심의 식이 있으면 삿띠라는 기능도 네. 지금 스님 앞에 있는 큰 다이아그램에서 네. 삿띠가 어디 하나 자리를 잡고서 또 그 삿띠가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네. 식이라든지 상이라든지 이 욕탈이라는 데서 어떤 작용하는 그 연결 어떤 그 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보시죠.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죠. 불교가 말하자면 절반은 내 사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절반이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길래 괴로움이 생길까? 이게 절반이라면 불교의 나머지 절반은 그 삶에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요소들,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하느냐? 여기 이제 달리 말하면 수행이잖아요. 그렇죠. 요런 불교의 절반은 삶을 설명하는 거고 나머지 절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괴로움을 행복으로 바꾸는 요거라고 그 중에 지금 요거 삶의 메커니즘은 절반에 해당하는 사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고요. 지금 법부님 말씀하시는 삿띠가 어디에 자리를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설명되는 메커니즘 위에서 그 문제 상황을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는 해결의 측면이라고 우리는 우리 교재들 통해서 보면 그림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으로 사는 이야기를 그려냈고 하나는
수행지도라고 해서 이런 사는 이야기의 문제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과정으로 해결하고 삶을 향상하느냐, 수행지도가 그려지거든요. 수행의 맵이야. 사띠라고 하는 거는 그 수행의 맵에서, 즉 여기 요런 삶이 설명되면 이런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표적으로 제가 자꾸 여기다가 이제 사띠를 쓰는 게 뭐냐 하면, 삶을 향상하는 것의 근본적인 두 자리가 하나는 욕탐을 제어하는 거고 하나는 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수는 것, 요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요런 수행이 설명된다고. 그럴 때 바로 요 욕탐을 제어하는 일을 사념처, 사띠가 한다고. 그리고 번뇌를 부수는 일을 사띠 위에서 삼매와 지혜가 한다고. 이제 요런 부분은 수행지도라고 하는 불교의 나머지 절반, 그쪽에서 설명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우님 말씀은 뭐 아주 타당해요. 우리가 당연히 그런 측면으로 보아야 하는데, 지금 진행하는 공부는 앞의 절반인 우선 삶에 대해서 알아야 그 삶의 문제를 정확히 찾아가지고, 이거 달리 말하면 이제 부처님을 대의왕 이렇게 말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그 병의 현상을 보면 그 병의 원인이 무언지를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은 생노사수비고운의 이런 괴로움이라는 현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느냐라고, 그 괴로움이라는 이 삶의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는 그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사띠나 삼매나 지혜나 이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끄느냐 하는 부분은 배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스님, 네. 이렇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그 사띠는 만약에 우리가 수행이 없으면은 사띠는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스님 앞에 있는 그 다이아그램이 수행의 결과로서 어떤 특이한 그 알통이 생겨난 것이 이제 사띠고, 네. 여기 나오는 그 다카 안에 있는 그런데, 그것이 없이 제일 처음에 순수하게 심의식만 작용하는 그런 그림이 한 번 나오고, 이게 그런 그림인 거지. 예. 네. 그 다음에 그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사띠와 그 번뇌를 없애는 과정이 여기에 들어간다. 네네. 그러면은 수행이라는 것은 제일 앞에 있는 네. 활성dom제라고 하는 데서 식과 명색에 네. 앞에서 어떤 작용이 아니겠느냐. 예, 우리가 아니 뭐 맞아요. 뭐 그 말씀은 당연해.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 예를 들어서 법우님, 우리가 이제 이 책 있잖아요. 뭐 우리 독송집 우리가 이제 만든 책이지. 이 책에도 보면 책의 뒤에서 요 그림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뒤에서 바로 수행지도라고 해서 수행의 개념을 이렇게 몇 가지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요 그림에 이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수행 이야기는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사띠, 삼매, 지혜 이런 부분이 다 나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삶 자체에 대한 이해가 먼저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사띠 이야기는 뭐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그걸 하기 위해서고,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래, 법우님 관심 가지시듯이 그 사띠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자리매김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결국은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인공지능도 이런 어떤 그 구조 위에서 더 나은 값을 추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사람으로 보면 수행의 기능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현재는 그 부분은 조금 밀어놓고
삶 자체를 이해하는 쪽으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항상 그 스님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자기라는 기능이 그 우리가 그 자기가 없는데도 우리의 네이처나 웨이처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우리 몸 바깥에서 아니 잠깐 작의라고 했어요? 작의? 예, 작의. 그러니까 작의. 근데 작의가 없으면서도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작의. 작의 아니면 자기화? 아니요, 작의. 작의? 앞에 거. 예. 네네. 근데 이 자기를 통해서 이제 주의라든지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그 강강한 술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인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작용이 이제 그때부터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아니, 이 부분은 허부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작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마나시 까라라고 하는 말인데, 요 마나시가 심의식 이렇게 할 때의 의예요. 그리고 까라라는 것은, 두, 메이크. 이제 요런 말의 이제, 형태의 변화거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의의 작용이에요. 요 작의라는 말. 그래서 요거를 작의 이렇게 한역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안입이 설신의 네이처가 색성형 미촉법을 대상으로 인식하잖아요. 예. 그 네이처가 웨이처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그 현상을 작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네이처라는 것은 식과 근이 함께 한 거다. 그래서 근이 정도를 전달해주면 식이 인식을 하는데 그 식이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의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의가 작용하는 것을 작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보고 안다, 경험한다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보는 작용, 이것이 의의 작용이다. 예, 그걸 작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작의가 있고 없고는 없죠. 작의라는 작용이 없으면은 네이처하고 웨이처에도 계속 어떤 상이라든지 그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법원님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작의라는 거는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활성의 상태다라고 하면 의가 작용하는 거야. 경에서는 작의가 있다 없다라는 측면으로 하지 않고 이 작의가 열이 작의냐 비열이 작의냐라고 해서 사실에 들어맞게 작의하느냐 사실에 어긋나게 작의하느냐 요런 작의의 질적인 부분을 설명하지 이 작의가 있고 없고라는 거 글쎄 이게 좀 어떨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주 푹 잠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생명으로 존재는 하고 있지만 완전히 잠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니까 꿈도 꾸지 않고 마음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숙면의 상태, 그 상태 같으면 의가 작용하지 않아. 요거는 잠들어서 잠이 들어가지고 의가 마음이 쉬고 있는. 근데 이건 요 부분은 약간 좀 구체적인 건 더 봐야 되지만. 스님. 근데 그거 말고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언가를 하고 있잖아. 그때는 작의가 없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인식하는 자체가 작의라. 다른 또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요, 저쪽에서. 앞에 스님 앞에서. 스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게 이제 스님의 동생이나 스님의 모친께서
여러 사람이 오는 것을 무심코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동생이라든지 친동생이라든지 스님의 모친이 딱 나타나면은 여러 사람 중에서 그 모친을 갖다가 이렇게 인식을 하죠. 네. 그러면 그 인식하는 그것을 이제 저희들은 자기라고 그 자기가 들어가서 인식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싶거든요. 아소카 부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욕탐이 외입처를 묶어주는 거죠. 그죠? 네, 욕탐이 묶어주는 거, 대상을.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하는 이유가, 이게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입처하고 외입처 간에 내입처, 외입처를 연해서 식이 생긴다 하는 요게 이제 자의예요. 네. 그런데 요 내입처, 외입처가 식을 만드는 요기에 바로 이제 내입처, 외입처 1차 인식이잖아? 여기에 욕탐이라는 게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네.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인식의 질을 결정한다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몇 개경, 특히 이제 꼬티카경 같은 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가 2마리가 있어. 2마리 소가 있는데 이 2마리 소가 서로 딱 붙어 있다. 완전히 붙어 있어 가지고 하나의 몸체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A라는 소하고 B라는 소가 A는 B의 족쇄가 되고, 족쇄라 했나? B는 A의 족쇄가 된다. 이게 완전히 붙어 있다면,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떼어낼 수가 없어. 마치 그 샴쌍둥이 같이 머리가 딱 붙어 있는 상태가 되면 일반적으로 이건 떼어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다. A와 B는 2마리 소는 떨어져 있는데 요 2마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멍에가 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럼 네. 멍에에 묶이면 어떻게 돼? 2마리 소가 묶여가지고 하나의 소처럼 하나의 쟁기를 끌고 가잖아요. 네. 그럴 때 이 멍에가 돼서 묶어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게 욕탐이다라고 말을 하거든. 그러면 지금 버부님 질문하신 거, 앞에 사람이 많아. 근데 그 중에 우리 엄마 이러면 네. 우리 엄마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엄마를 우리 엄마를 선택해 주는 거는 예. 욕탐이 내입처인 나하고 다양한 외입처 중에 엄마를 선택해 가지고 요 둘을 묶어주는 거야. 예. 그러면 요렇게 욕탐이 묶어줘서 엄마가 선택되잖아. 그러면 이 엄마를 보고도, 사실은 엄마를 보고도 이 욕탐이 어떤 탐진치를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엄마를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어떨 때는 우리 엄마 너무 고마워 이러지만 어떨 때는 엄마가 뭐 이거 말이죠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것이 욕탐에 의해서 선택된 엄마에 대한 질적 요소고, 그런 질적 요소로 내입처가 엄마를 인식해서 고마운 어머니 요렇게 인식해내는 요 작용이 자의야. 그렇죠. 그러니까 욕탐이 묶어주고 그렇게 묶어진 어머니를 고마운 어머니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게 자의이기 때문에 지금 어부님은 욕탐이라는 것과 자의라는 두 가지, 그러니까 요 1차 인식의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내입처라는 주관과 질적 측면에서 참여하는 욕탐이라는 공동주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그 외입처, 그래서 이제 님이 있다란 말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인식이 진행되는데, 지금 어부님이 요 내입처와 욕탐의 두 가지를 묶어놓고 요걸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 라고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의라는 요 말은 욕탐과 전혀 다른 곳으로 자의가 있고 이 욕탐의 작용 때문에 의가 작용한다. 마음이 몸과 함께 대상을 인식하는 요 자의라는 작용이 욕탐 때문에 비열이 자의, 탐진치 때문에 사실에 어긋나게 자의하는 것, 또는 열이 자의, 욕탐이 잘 제어돼 가지고 사실에 들어맞게 자의하는 것, 요런 질적인 구분을 하지 이 자의가 있고 없고 요런 식으로는 접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욕탐에서 화살표가 나와가지고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연결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와 있잖아요.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자기점. 예. 아니. 욕탐에서 바로 자기로 가요. 아니. 요 자의라는 게 뭐냐 하면 1차 인식에 내입처와 외입처가 화살표로 연결돼 있잖아. 욕탐도 이렇게 연결돼 있고 요 중에 내입처와 외입처가 화살표로 작용돼 있는 그게 자의라는 거죠. 자의라는 말이 요 두 개의 화살표고 거기에 욕탐이란 화살표가 질적인 측면이고 자의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식과 근이 함께한 처 요렇게 구분되어서 의라는 심의식의 요 의가 이해되어야 사실 자의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근처으로 치면은 방아쇠를 당기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자, 방아쇠를 당기는 거. 당겨야 이제 초반에 나가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어차피 총이라는 게 방아쇠를 당겨서 총알을 내보내는 그 역할이 총이니까 그때 방아쇠를 당겨서 총알을 나가게 하는 그게 이제 마음이라는 손가락의 작용이 있지 뭐 그렇게 봐도 좋겠어요. 어쨌든 자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래 이제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이런 것을 어떤 법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어떤 것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를 많이 봐가지고 지금 믹스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님 욕탐이라는 것이 그 반드시 욕망이라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식을 일으키는 어떤 그 원인이 되는 인포메이션.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요 뿌리경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자의가 모든 식을 만드는데 그 뿌리가 욕탐이다, 관심이다 하는 것도 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념이지? 네네.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중심을 둔 게 뭐냐 하면 인식이라는 게 잠깐만 법우님 잠깐만요. 인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인식의 주관이 두 개다. 삶의 골격으로 참여하는 안이비설신의 내입처가 인식 주관이고 거기에 질적 측면에서 참여하는 욕탐이 또 하나의 주관이다. 공동주관. 그래서 인식은 외입처라고 하는 하나의 객관을 두 개의 공동주관이 함께 인식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부님이 이 인식의 주관과 공동주관이라는 두 가지가 하나는 인식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고 하나는 그 인식을 좋게 인식하느냐 나쁘게 인식하느냐라는 질적인 측면으로 참여하고 삶이라는 자체는 어떤 것을 인식하든지 간에 그 대상을 질적 차별을 두고 인식하는 건 사실이고 그 부분을 이렇게 내입처와 욕탐이 1차 인식에 화살표가 3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외입처가 객관으로 참여하고 내입처라는 화살표 하나가 주관이고 욕탐이라는 화살표 하나가 공동주관으로
2대 1의 관계로 인식이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법부님 뭐 아무리 다른 뭐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해도 이 부분을 놓치고는 삶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그래서 제가 내가 어떤 추론을 한다라는 입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어떻게 설명하는 것인지 부처님의 설명에 내 이해를 맞춰가는 이런 방향으로 공부가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빼고는 부처님은 어떻게 말했는지 몰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는 게 있어서 나는 그 관점에 부처님 말씀을 맞춰보려고 이래 해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죠. 자기는 하나의 자기에는 어떤 하나의 그 펑션,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기능.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하여간 마음이 내가 밥을 먹는다 하면 그냥 밥을 먹는 거죠. 마음이 대상을 인식한다 하면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는 그 작용을 의의 작용 이래가지고 그냥 자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꾸 다른 의미를 들여하지 말고 의라고 하는 내 마음이 있어서 외입처를 인식하는 거가 자의다. 의의 작용이다. 요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면 사실은 부처님 공부는 시작을 못해요. 이거는 법부님이 받아들여야 되는 이야기야.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모든 그 말씀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그 의미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데피니션. 아니 그러니까 자의라는 거 지금 정확한 정의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의의 작용이고 의가 무언지를 알면 그렇게 설명되는 의의 작용이어서 외입처라는 객관을 인식해서 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알을 몸뚱으로 하는 마음, 식을 만드는 자의라는 건 정의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every time 매번 자기가 일어나는 사람이라서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지 삶이 진행되는데 자의 없이 진행될 수는 없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자기가 일어나는. 이게 그 인식 쪽에서 중심을 두고 진행되느냐 행위 쪽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느냐 뭐 이런 부분을 어디에 더 중심을 뒀습니까? 라고 나눠볼 수 있고 그래도 그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말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끊어짐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일단은 삶 자체의 연속성이 거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떤 생각을 하고 몸과 말로 행위를 하고 있다 해도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 순환관계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도 어떤 답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해도 그 안에서 하나의 구조는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답을 뽑아내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관점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법부님이 지금 이런 그 메커니즘적으로 부처님의 삶에 대한 설명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사실 이게 서양 철학이 됐든 어떤 삶에 대한 설명이 있다 해도 사실 그 인공지능의 어떤 지향성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방법으로 발전해 가야 하느냐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모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100% 학생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타당하다면 우선은 알고 계시던 다른 견해들, 다른 관점들
이런 관점들을 일단 좀 접어두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좀 내가 배워봅시다. 이렇게 접근이 돼야 할 것 같아. 예. 응. 잘 이해했습니다. 예. 뭐 사실 우리가 그 공부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충분히 질문하고 대화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때로 이 공부의 밖에 있는 관점과 접목하는 이야기가 되면 이건 그야말로 시간 낭비가 돼버릴 수 있어요. 예, 하여간 공부하는 방법이 네. 시스템적이니까 시스템이라서 다른 게 없고 어떤 중심에서 이렇게 상자가 있으면은 어떤 입력이 있고 인풋이 있으면은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온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런 관점이 예. 이 메커니즘이 저도 그래 저 학원가 출신이라 하잖아요. 그 사실은 이제 시스템이라는 그 부분이 저는 이 그림에 참 잘 맞다고 봐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세 개의 순환 고리 구조가 있거든. 작은 순환 고리에 의해서 식이라고 하는 질적 측면을 갖춘 식이 아웃풋으로 나오고, 예. 잠재 순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상에서 딱가를 통해 가지고 가래라고 하는 또는 견해라고 하는 아웃풋이 나오고, 또 큰 순환 고리 구조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다음 세계 태어남이라고 하는 아웃풋이 나오고, 이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이 설명하는 요 사는 이야기를 우리가 메커니즘으로 그려냈는데 사실 그 공학적으로 과학적 관점에서 아주 잘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다이아그램 그림에서 모든 것이 하나의 그 시스템이고, 네네. 그 시스템은 항상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인풋 아웃풋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 입력이 있고, 주의 아웃풋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서 들어가는 컨트롤 제어하는 분야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 인풋이 되면 주 아웃풋이 되는데 컨트롤로 욕탈이 작용하고. 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의라는 거는 자의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아비담마나 이런 식으로 어떤 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니까 자의라는 게 특별하게 달리 있는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메인 인풋, 그죠? 메인 인풋에서 메인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할 때 메인 인풋이 들어가서 메인 아웃풋을 만드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게 자의야. 선생님,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이 차가 있어가지고 운전사가 없이 가는 거예요, 도로를. 네. 도로를 가는데 커브를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커브를 틀으려면 이제 핸들도 돌리고 속도도 줄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커브가 틀려지느냐? 일단은 길이 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길이 휘어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속도를 휘어진 데는 속도를 하려면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갈 때를 알아야 되겠죠. 저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 이제 핸들을 돌리는 작용을 해서 바로 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것을 잘 아는 것이 이제 욕함도 있고 이제 웨이저가 있는데 그때 자기가 그런 것을 갖다가 다 조절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자의는 그냥 인식 주관인 네이처의 작용일 뿐이야. 자의에다가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냥 6네이처 아니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 6웨이처를 인식하는 작용이야. 그걸 그냥 자의라고 할 뿐이고, 자의에다가 더 이상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제 금방 말씀하신 차도 있잖아요. 예. 차가 그래 가다 보면은 신호등도 봐야 되고 장애물도 봐야 되고 차선도 봐야 되고 다양한 걸 보잖아요. 다양한 걸 보면서 그게 통합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통합자 이 얘기를 했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말씀하셨듯이 뭐 좌회전을 하자라고 핸들을 돌리고, 뭐 기계가 돌리겠지. 기계가 이런 핸들을 돌리고, 핸들을 돌리는 중에도 또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게 뭐냐 하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는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자의해서 아는, 요게 뭐 신호등도 보고, 차선도 보고, 장애물도 보고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는 행위를 하잖아. 그렇죠. 왼쪽으로 행위를 돌리는 행위를 하는데, 행위할 때는 인식을 안 하나요? 핸들이 돌아가면서도 차가 왼쪽으로 움직이면서도 똑같은 인식은 유지되잖아. 그렇죠. 인식을 하면 그 인식이 통합된 결과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행위 상태가 그대로 인식에도 반영이 되는 거야. 예. 행위 상태를 가지고 와서 인식에 반영해서 이렇게 계속 안전운전을 해나가는 그 역할이 욕탐이라고. 행위를 싣고 인식에 전달하는 거. 커브를 돌 때도 잘 돌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커브를 돌 때도. 그럼요. 그러니까 커브를 돈다라고 하는 행위가 있죠. 그런 거 내가 지금 왼쪽으로 핸들을 틀고 있다라는 왼쪽으로 핸들을 틀고 있음이라는 행위 상태를 싣고 와서 그 좌회전을 하는 가운데도 차선을 보고 뭐 이래 하는 인식과 행위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자의가 뭐 끊어지는 얘기 생각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인식이라는 것과 행위라는 것이 순환적으로 계속 차가 멈출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럴 때에 행위를 인식에 전달하는 좌회전하는 상황이면서 보는 요런 거 욕탐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신호등을 보고 차선을 보고 장애를 보고 하면서 신호등이 빨간불이니까 서야 되는 신호등 파란불이다. 파란불에 지금은 좌회전 차선에 있다. 앞에 다른 차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각각의 상황으로 인식하는, 제각각의 상황으로 아는 그 작용 자체가 자의지, 자의를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지난번부터도 어머님, 사실은 이제 옛날 저한테 그 카톡으로 메모 보내실 때도 자의에 대해서 참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컨트롤이거든요. 아니야, 자의는 컨트롤이 아니야. 컨트롤은 욕탐이 하는 거고, 자의는 욕탐의 컨트롤에 의해서 컨트롤 위에서 진행되는 진행 과정이야. 진행 과정. 예. 그죠? 단지 인식하는 거, 그 작용을, 그러니까 인식하는 과정, 그거를 누가 하느냐? 의가 한다. 의의 작용으로 대상을 인식해 아는 거. 그냥 요 자체를 자의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의의 작용. 그 자의라는 말에다가 다른 의미를 심지 않아야 할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지금 자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을 떼어가지고 욕탐한테 넘겨주세요. 예. 그러니까 인식 주관이 두 개예요. 인식 주관이 내입처가 자의하는 거 요게 하나고, 거기에 욕탐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을 떼어가지고 욕탐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해서 길을 가는데 사고 나지 않고 가야 한다. 요런 가는데 질적으로 높은 질적 운전을 해야 한다. 안전운전을 한다. 예. 가는 거는 자의고 안전운전을 한다. 안전이란 개념은 욕탐이 하고, 이렇게 보시면 타당할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래서 인식을 말할 때 늘 두 개의 공동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 요거를 가장 중시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두 가지가 해야 하는 일을 자의 하나에다가 묶어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데서 많은 부분을 떼어가지고 욕탐한테 넘겨주세요. 그럼 욕탐은 그러면은 우리가 활성 존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그 주체. 일단은 이제 활성 존재라고 말할 때는 이제 오치원에다가 작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이어서 이제 3, 4 촉이라는 거, 요 작의와 촉 두 가지를 활성 요소. 그래서 오온에다가 작의와 촉이 더해지면 활성 존재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활성된 상태에서 질적 측면과 관련된 거는 욕탐이 활성 위에 더해지는 거야. 활성이라는 건 일단 살아있는 거잖아. 그 살아있는 것은 낮은 질로 살아있을 수도 있고 높은 질로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욕탐이 그 살아있는 활성 상태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삿띠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그 욕탐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낮은 질적 삶을 사느냐 높은 질적 삶을 사느냐 이게 결정된다. 이제 그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법부님 자그에서 법부님 생각하시는 자그의 많은 부분을 떼어서 욕탐한테 넘겨주세요. 그러면 보일 거예요. 그 자동 제어라고 하는 데서 자꾸 보기 때문에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뭐 좋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도 또 공부를 이 공부가 그냥 뭐 그 책상 위에서 쓰이는 공부가 돼서는 안 되죠. 뭐 삶의 모든 면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답을 줘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대화는 뭐 저도 좋습니다. 뭐 좋은 공부고 하여간 뭐 그럴 때 이렇게 그 인식과 행위가 순환적으로 함께 진행되는 거. 그래서 인식을 닦아가 가공을 통해서 행위에 전달하고 행위를 욕탐이 싣고 와서 인식에 전달하고 이럴 때에 약간 공동주관이라는 요 관점들은 질적 측면 상이 됐든 욕탐이 됐든 이 질적 요소를 빼고 보면 그냥 살아가는 말씀하신 활성 상태야. 살아있는 삶. 그런데 그 살아있는 삶이 낮은 질로 살아있느냐 높은 질로 살아있느냐 그걸 결정하는 게 상이거나 욕탐이라는 질적 요소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지능 인공지능 또 방금 이제 자율주행 차량 이런 것도 사실은 그게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그거 없이도 사람들이 살거든? 근데 그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삶의 활성화되어 있는 이 삶을 높은 질로 살아가고 싶으니까 자율주행 차도 필요하고 인공지능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법부님이 목적하시는 그 부분은 이런 삶에서 골격을 이루는 측면보다도 오히려 질적 측면으로 작용하는 상과 욕탐이라는 공동주관에 더 중심을 두고 법부님이 그 삶을 볼 수 있어야 그런 질적 측면의 공동주관을 어떻게 기계로 구현할 것인가 이런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법부님은 그런 질적 측면의 공동주관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잘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의라는 그래서 활성 살아있는 거 이쪽에만 이제 그 의미를 더 부여한 탓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그 삶의 질적 인공지능이든 자율주행 차량이든 이건 다 높은 질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살아있는 자체를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라고. 그렇다면 골격을 구성하는 내기처나 식이나 이런 인식 주관보다는 질적 측면으로 참여하는 욕탐과 상이라고 하는 이 공동 주관에 더 초점을 맞춰 가지고 삶을 보아야 의도하시는 그런 인공지능의 어떤 지향성 이 부분에 답을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가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주관이어서 질적 관점에서 삶에 참여하는 요 욕탐하고 상, 번뇌라고 하는 요 부분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그 관점에 집중할 때 삶의 그 높은 삶의 향상을 이끄는
방법이 찾아진다. 뭐 이렇게 일단 지금 이야기는 결론하지요. 뭐. 네. 오늘 수업은 그게 그냥 제일 중심이 되었네요. 그 활성이지만 높은 질을 가지고 활성화되어 있기 위한 공동주관의 측면, 요걸 이해한 게 뭐 오늘 우리 1시간 벌써 대화를 했는데 1시간 대화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우리 교재를 조금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4번 이외에 인식에서 주목할 점의 1번 식, 윈야나와 암, 시, 냐나, 윈야나와 냐나 해서 윈야나, 식이라는 것은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다. 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냐나는 말 그대로 알미고 접두사 위가 붙은 윈야나는 냐나를 몸통으로 하는 마음입니다. 윈야나는 위자나 띠 따스마 윈야난 띠 우자띠 분별해서 안다고 해서 식이라고 불린다 라고 정의되는데 자나띠 알다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다의 결과인 암, 냐나와 아는 역할을 하는 자 윈야나로 구별됩니다. 또한 안과 색들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라는 서술과 연결하면 안식이 알무로 생겨나지만 단지 알미 아니라 알물 가진 존재, 단지 알미 아니라 아는 역할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 윈야나는 암, 지, 냐나를 몸통으로 하는 마음입니다. 자, 요거 한 가지 주제였고요. 이제 기타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식 더하기 그는 처여서라는 거 요 얘기죠. 식 더하기 그는 처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식 더하기 그는 처여서 내입처에도 식이 들어있고 그 식이 작의해서 생겨나는 식도, 인식을 통해 생겨나는 외입처에 대한 암도 식이라면 이 두 가지 식은 어떤 차이를 가집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자, 승범님 요 얘기예요. 내입처와 외입처에 의해서 그 작의해가지고 식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 식 이러면 서로 이름이 다르니까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내입처 안에, 그러니까 내입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식과 근이 함께한 게 내입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식이 근과 함께 외입처를 인식해가지고 또 식을 만들었어. 여기도 식이 있는데 여기도 식이 또 있어. 예. 요 문제. 그러면 여기서 이 내입처 안에 들어있는 식하고 작의해서 생겨나는 식하고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죠? 현재 인식할 식이고 요거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말하자면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결정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내입처 안에 들어있는 이 식은 과거의 것이야. 근데 이거를 단지 과거의 것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고 정확한 표현은 과거의 것들이 쌓여있는, 네. 그냥 과거 이러면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래 살아온 세월 동안의 과거의 순간순간 생겨난 식들이 쌓여있는 무더기라는 거야. 요 무더기, 식군. 그렇죠. 바로 이게 온이라는 말에 의해서 요거지. 식, 온. 그러니까 내입처 안에 들어있는 그 인식 주관으로의 식은 과거의 삶의 과정에서 누적되어 있는 식의 무더기, 식온이고, 그 식온이 근과 함께 작의해가지고 외입처를 아는 알물 몸통으로 하는 식이 새끼쳐진 거야. 네. 요 개념. 예, 그러면 이제
네이처에 있는 식은 무덕이다. 과거의 것의 무덕이다. 거기에서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삶을 이끄는 새로운 식이 생겨났다. 요 차이죠? 예. 네, 그 이야기인데 서술한 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누적된 것인 식온과 지금 삶의 식. 업의 소멸경은 내 입처를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 의도된 것, 경험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경은 몸도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 경험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쌓여있는 무더기, 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참 되게 애매한 거예요. 저는 진짜 이 메커니즘을 그려내던 최초의 작업이 이거였는데, 아니, 안일이설신의 안식이식 이런 부분은 다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식의 주관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 업이라는 거는 인식이 아니라 행위 자리잖아요. 행위 자리, 이전에 행위한 것들이 지금 인식하는 주체가 되어 있다는 거야. 이런 표현이죠. 그것이 기억이라고 하면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이제 행위, 우리가 그냥 진도가 필요해. 행위를 하면 행위가 번뇌의 영향 위에 있으면 이제 식이 머문다라는 표현을 하고, 머문 식이 이전에 누적된 것들에 쌓여서 늘어나면 연기된 식 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요 식이 머문다라고 할 때, 교재에도 이제 정리를 해놨지만, 식이 머무는 현상이니까 여기 머문 식이잖아요. 이 머문 식은 머문 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법원님 말씀하시는, 자, 이 식이 여기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머물렀죠. 식이라는 자체가 알미잖아요. 네. 요기식은 외입처에 대한 알미다 라고 한다면, 그 외입처에 대한 알무로 생겨난 식이 이런 삶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머물었죠. 삶의 과정, 행위까지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 이렇게 머문 식은 식이니까 일단 아는 건데 무엇을 아는 걸까요? 생겨난 대로 외입처에 대해서 아는 거고, 그 외입처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한순간 삶을 살았어. 행위를 했어. 이 삶의 과정 전체를 아는 거겠죠. 예. 그래서 머문식이라는 것은 1번 지금 순간의 삶의 과정, 삶에 대해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안다라는 요게 말하면 뭔가요? 이게 기억이죠. 그죠? 지금 내가 살았는데 내가 지금 뭐 했는지를 아는 거가 그게 기억이라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 식은 좀 복잡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행위를 말할 때 따까에서 나와서 윗따까하고 의도, 기대, 지향 이런 게 있는데, 요 의도와 기대라는 두 가지를 경은 뽑아내요. 그래가지고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머문식은 1번 몸통으로는 뭐냐 하면 지금 순간의 삶의 기억이에요. 그런데 의도와 기대라는 것이 같이 머물러서 지금 머문식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의도와 기대다. 이런 두 가지를 말해주거든요. 경이. 뒤에 이제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식이 이런 거기 때문에 법은님 진짜 이전부터도 기억에 대한 관심이 참 많잖아요. 당연히 뭐 기억이 무언지를 알아야 삶을 설명할 수 있죠. 뭐 여기서도 그 식온이다라고 하는 게 기억의 무덕이지 뭐 식이라는 게. 뭐 그래서 식이 기억이다라고 하는 거는 타당해요. 뭐 요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전의 업이다라고 해서
행위에 대한 기억이 큰 순환고리로 돌아와가지고 인식 주관이 되어 있는 거. 요런 측면으로 네이처가 설명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순간의 삶의 과정의 기억으로 머물고 늘어난 무더기가 와서 인식의 주관이 되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업의 소멸경하고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경. 반면에 안과 색들을 연하여 생기는 식은 지금 진행되는 삶에서, 안과 색들을 연하여 생기는 식은 지금 진행되는 삶에서 지금의 인식 대상인 외입처에 대한 알무로의 식입니다. 지난 삶의 누적인 식온이 몸과 함께 처가 되어서 새로운 식을 출산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산된 식 또한 인식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때 식오는 몸과 함께 외입처를 인식하는 작용을 하는데 출산된 식은 무엇을 인식하는지도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요거요. 이렇게 무더기인 식은 몸과 함께 색성행 미촉법을 인식한다라는 게 자의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의된 결과로 식이 또 생겨났다고, 요거는 지금 순간의 식이라고. 그러면 식이니까 당연히 분별해서 안다고 해서 식이요. 식도 무언가 분별해 알아야 하죠. 그런데 내입처 안에 있는 식은 외입처를 아는 거였거든. 그러다면 거기서 생겨난 식은 무엇을 분별해 아는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삶이 행위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맞지만 이과의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은 요 식이 락이라고도 분별해 알고 고라고도 분별해 알고 불고불락이라고도 분별해 한다. 락고 불고불락은 어디 있는 거죠? 요 수죠. 수가 락고 불고불락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그렇게 해서 그려지는 거지만 요렇게 누적된 것에 의해서 생겨난 지금 출산된 식은 무엇을 인식하느냐 하면 수, 느낌을 인식한다 라는 것을 교리문답의 큰 경이 설명해 주고 있죠. 자, 특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히 몸과 함께하는 처로서의 역할, 여기서 몸과 함께 했죠. 과 다르게 근, 즉 몸과 함께 하지 않고 식 혼자서 작용한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요거 뭐예요? 내입처로 있을 때는 누적된 식이 몸과 함께 인식을 해서 식을 만드는데, 요 식이 수를 인식하는 데는 몸과 함께라는 개념이 없죠. 요게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요 표현이죠. 닦아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성도부님도 이 닦아라고 하는 몸에 참여 없이 인식하고 행위하는 이 영역이라는 게 참 컴퓨터로는 접근할 수 없는 이런 표현을 지난번에 하셨죠. 안 돼요. 지난번에 그 표현을 하셨잖아. 그걸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식의 무더기로 있을 때는 몸과 함께 했거든. 근데 여기서 수를 대상으로 인식한다라고 할 때는 몸이 참여하지 않는 거야. 이 인식이. 네, 요렇게 발견되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두 번째 주제, 두 가지 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거. 내입처에 속한 식은 무더기고, 식온이고, 생겨난 거는 알갱이요.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 3, 4화합 촉은 내입처, 외입처, 식의 만남이다. 자, 이제 두 번째 활성 요소로 촉이 나오죠. 그럼 이 촉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대리버분이 오셨네. 분야과 또 김대희 부부님 어서 오셔요. 자, 그래서 3, 4화합 촉 보면 전술한 대로 인식은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라고 설명됩니다. 그런데 촉은 한역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촉이라고 번역되는 말. 이 촉이라고 한역된 말이 요 그림 안에 두 군데가 있는 거야. 어딘가요? 색성형 미촉에 촉이 있죠. 그런가 하면 삼사화합촉. 두 개가 다 똑같이 촉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한자가 똑같아. 그런데 위치를 보면 이건 전혀 다른 거죠. 이 두 가지가 한역경전으로 공부하는 탓이라 할까? 잘 구분되지 않고 섞여서 쓰이는 경우, 그러니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촉은 한역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외입처를 구성하는 촉. 그런데 요 촉은 원어가 뭐냐 하면 포타파예요. 포타파. 교재에 있죠. 포타파라는 촉이고 셋의 만남으로의 촉은 파싸.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전혀 다른 말인데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똑같이 촉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야. 여기에서 이제 한역경전으로 공부를 하면서 생겨나는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을 하죠.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때 촉, 이제 요 파싸, 촉에도 주목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 어떤 셋의 만남인가 하는 점입니다. 보통은 근경식의 삼사가 만나는 곳을 촉으로 설명하지만 니카야는 내입처, 외입처, 식 삼사의 만남으로 정의합니다. 이런 차이는 내입처가 식과 근이 함께한 인식 주관이라는 이해에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런 차이는 경의 의도를 전혀 다르게 왜곡합니다.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아함에서 보면 삼사화합 촉을 말할 때 근경식 삼사화합 이렇게 말해요. 근이니까 처 안에 들어있는 요 근이 되고 경이라는 것은 외입처를 경이라고 했고 식이 돼요. 니카야에서는 근경식 삼사화합을 말하지 않거든요. 내입처와 외입처와 식 이 세 가지가 만난다 해서 근이 아니라 식과 근이 함께한 처하고 외입처하고 거기서 생겨나는 식 이 세 가지가 만난다 라는 것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요즘도 한국 불교에서 글 쓰는 분들 보면 거의 90% 이상은 근경식 삼사화합으로 글을 쓰죠. 그러면 근과 경과 식이 만나는 게 촉인데 거기서 수, 느낌이 생겨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좀 곤란해요. 내입처, 외입처, 식을 말할 때 여기 이 식과 이 식의 차이고 특히 이 식에서 좀 전에 이 식이라는 게 몸통으로는 기억이지만 속성으로는 의도와 기대가 담겨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뭘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줌에서 나가셨네? 줌이 꺼졌나 보네? 5분 남았는데 요거 그러니까 이제 근경식 이야기까지 그냥 쭉 읽어보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잠깐 좀 기다렸다가 대의보부님도 오셨었는데 나갔고 우리 쪽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지 뭐. 네. 줌이 한 번씩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튕겨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정되지 못한 거예요. 이제 대의 법부님 오셨고, 법부님도 오셨고. 들어오셨어요. 그 법부님 오셨고, 대의 법부님 오셨고, 이제 송 법부님이 아직 못 들어오시죠? 저는 그럼 나갈게요. 네. 법부님이 안에 있으면 안 돼. 네. 소리가 겹쳐지는 거예요. 그럼. 하울링이지, 그게. 네. 김대희 부부님 잘 지내시는가 모르겠다. 멀리 가셔가지고. 대의 부부님,
아소카 부부님 목소리 들려요? 대답 없고. 자, 일단 뭐, 그 필요한 얘기를 다 했으니까 네, 요거 읽어드리고 마치는 거로 하죠. 네. 이때 촉에도 주목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 어떤 셋의 만남인가 하는 점입니다. 보통은 근경식의 3사가 만나는 것을 촉으로 설명하지만 니카야는 내입처, 외입처, 식 3사의 만남으로 정의합니다. 이런 차이는 내입처가 식과 근이 함께한 인식주간이라는 이해에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런 차이는 경의 의도를 전혀 다르게 왜곡합니다. 한편 촉은 촉처, 파사하야따나 육촉처로도 나타나는데 내입처, 외입처가 식을 생겨나게 하는 토대이듯이 촉은 수를 생겨나게 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은 수로 합류한다. 그렇다고 촉 자체가 촉처인 것은 아닙니다. 촉은 셋이 만나는 현상이고 촉처는 그 셋이 만나는 자리라는 별개의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기기 때문에 촉처를 수가 생겨나기 위한 토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육촉처가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도반이어 촉이 소멸하고 촉이 소멸할 때 수가 소멸하고 이렇게 외도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촉처하고 촉을 구분해서 말해주는 거. 그래서 같은 거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수를 생겨나게 하는 토대로서의 촉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만나는 세 가지가 근경식이 아니라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정의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정의를 놓치면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에 어긋나게 되고 바르게 삶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약간 이 부분이죠. 그 식의 속성의 의도 기대라는 점이 반영되어야 3사와 촉에서 느낌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또한 촉의 자라남과 줄어듦도 중요한 관점인데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욕탐의 제어 여부에 따르는 고의 방향성과 고멸의 방향성의 차이입니다. 촉과 수상사의 관계도 이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촉에서 수상사가 함께 생기는 것, 촉구생수상사가 아니라 촉의 자라남이 수상사의 자라남을 이끌고 촉의 줄어듦이 수상사의 줄어듦을 이끈다는 이해입니다. 자라남 줄어듦에 대한 이야기는 뭐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삼매경에서 정의하고 있죠. 뭐 요거 이건 고의 방향성, 고멸의 방향성 요 얘기 우리 자주 했던 거죠. 자, 오늘은 특히 이제 우리 송보부님이 자의와 욕탐이 구별되지 않는 이 공동주관에 대해서 접근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건 좀 강하게 말한 게 그거죠. 자의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많은 부분을 떼어가지고 욕탐으로 넘기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결국 진짜 두 개의 공동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 이런 인식의 골격을 그동안 아무도 보완하지 못한 거죠. 니까야가 오직 경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보여지는 이런 공부기 때문에 오늘 하여간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 주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식과 관련해서 주목할 걸 4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 3가지만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